살충제 달걀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서 폐기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군산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자립센터가 당초 운영 계획과는 달리 제멋대로 평일 운영을 중단해서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군산산업단지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휴폐업이 속출하고 남은 곳들도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털을 수의 계약으로 팔기로 했지만 공개 매각 때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살충제 달걀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서 회수와 폐기 작업까지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달걀 파동이 일단 한 고비를 넘긴 듯합니다. 하지만 평소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달걀마저 믿고 먹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 직후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빵집입니다. 손님들이 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고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1-20%씩은 매출이 줄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종종 물어보셔요. 어떤 빵이 계란이 안 들어가 있냐. 그런 빵도 소개도 해드리고 계란이 뭐 거의 60%, 70% 들어가는 그런 카스라 종류는 조금 덜 나가는 것 같아요. 동네 김밥집들도 매출 감소로 신음에 잠겼습니다. 손님이 크게 줄었고 오는 손님들도 달걀 걱정을 빼놓지 않습니다. 전에 이 파동 나기 전에 10주마다 100주를 팔았다. 그러면 지금 매를 3년씩 미리 말씀하세요. 그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전수조사가 마무리돼 정부가 보증한 달걀만 유통되고 있다지만 살충제 달걀의 60% 이상이 친환경 인증까지 받았다는 충격은 쉽게 떨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그냥 식품 문제에서는 되게 불안하고 일단 믿을 수가 없어지니까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 떨어지고 솔직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달걀 판매량도 아직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시럽죠. 30%, 40% 정도? 불안해서 못 먹겠다는 사람도 많고. 살충제 달걀은 회수됐다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립센터가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도 평일에 문을 닫아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서대로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겼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군산의 전 장애인 콜택시 회장이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입니다. 평일인데도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또 다른 평일에 다시 살펴봤더니 재활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닫혀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입사한 이후로 매일같이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만 단 한 명의 이용자도 오늘 보지 못했습니다. 이곳 자립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전라북도와 군산시로부터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난해 군산시로부터 1,8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고도 평일에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장애인들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인력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에 사업비에 맞춰서 거기에만 진행을 한다고요. 평일은 없어요.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응? 저는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월요일하고 금요일이라 운영한다고 생각할 때 토요일은 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군산시는 문제가 드러나면 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해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감독을 소홀히 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평일에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촉발된 군산산업단지의 위기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산단 입주업체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업들도 일감 확보에 어려움이 커서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강 제품을 만들던 군산의 한 업체입니다.
최근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팔려고 내놓았지만 사겠다고 나서는 업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군산 국가산단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휴업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2년에 193개였던 가동업체가 지금은 158개로 35곳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군산 2 국가산단은 사정이 더 심각해 495개였던 가동업체가 지금은 385곳으로 110개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2012년 산단의 가동업체가 정점을 찍은 뒤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업들 역시 근근히 버티고 있다 보니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워 휴폐업 업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휴업을 했다가 다시 해야 되나. 3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안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 해상풍력과 바이오 발전 등이 대한 일감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조선업 쪽에 있을 수 있는 그 명분을 찾기가 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벼랑 끝에 내몰린 산단 업체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터가 2차례 공개 매각에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수의 계약으로 팔기로 했는데 공개 매각 때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대형마트를 주 용도로 하는 전주 에코시티 내 땅입니다. 12,000제곱미터의 크기로 매각 예정가는 최소 288억 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연이어 매각 예정가 이상으로 구입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공개 매각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의 땅과 달리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전주시가 매각 예정가대로 땅을 살 수 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착순 판매가 일반적인 수의계약 방식이 아닙니다. 우선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 신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주시 정책에 맞는지 심사해 매수자를 결정합니다.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이 바라는 대형마트 입점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전주시는 심사 과정에 입주 예정자들도 참여시킵니다. 공평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대형마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결정하는 걸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값이 낮아진 효과에도 수의계약치고는 보기 드물게 까다로운 조건에 땅을 사려는 신청자가 나타날지는 불투명합니다. 더욱이 전주시가 대기업과 주민들이 선호한 창고형 대형마트는 불허하고 부지 매입에 관심을 보인 농협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억 원대의 땅이 장기간 주인을 찾지 못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1차 검사에 이어서 살충제 8종을 추가한 2차 검사가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125개 양계 농장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된 비펜트린 등 19종의 검사를 모두 마치고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서 살충제 8종을 추가해서 2차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차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달걀은 유통을 허용했지만 추가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유통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을 서둘러야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와 새만금 대야 간 철도, 새만금 신항만 사업에 내년도 국가 예산 7,6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반영된 건 절반이 조금 넘는 4,200억 원 수준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국회 심의 때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세금 수입을 늘려도 전라북도에 돌아오는 규모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형 법인과 고소득자들에게 부자 증세를 하면
연간 4천억 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전북은 대상자가 적어서 실제 늘어나는 세금은 74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균형 발전 차원의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주요 경제 지표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 4분기 광공업 생산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연속 올랐으며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부진했던 건설 수주는 4분기 만에, 수출 실적은 8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판매 지수는 3분기 연속, 취업자는 2분기째 마이너스에 머물렀습니다. 군산대에 이어서 전북대와 전주교대도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15만 원 안팎의 입학금을 받지 않고 다음 달 시작하는 수시 모집 입학 전형료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과 보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됩니다. 군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선유도 등 전북 5개 항로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군산 연결도로가 부분 개통된 뒤에 육로를 이용해서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약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내려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안 지역이 30에서 80mm, 내륙은 5에서 40mm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비가 내리면서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